오늘은 10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주가 지수들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과 물가 지표 등이 호조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9월 미국 도매 물가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누그러뜨린 데다가 은행주들 실적 발표 시작됐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량주 위주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면서 전체 지수는 처음으로 S&P 500지수가 5,800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0.97% 상승해서 42,863 사상 최고치, S&P 500 0.61% 상승 5,815 사상 처음으로 5,800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 또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0.33% 상승해서 18,342. 나스닥 종합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1.7%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0.79% 상승 5,335입니다. 아직도 10.6%나 사상 최고치에 남아 있습니다. 세 가지 지표 모두 이번 주 1% 이상 주간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10월 12일 현재까지 S&P 500 지수가 23% 상승, 나스닥 종합지수 24%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7% 상승 중입니다. 세 지수가 평균 24.7% 상승 중입니다. 이제 4분기가 시작됐습니다. 또 10월에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게 되면 주가 올라갈 것입니다. 또 연말 연초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연말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4분기에. 그런데도 평균 25%의 상승률이라면 이렇게 세 지수에만 투자를 했어도 대단한 수익률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간 평균 수익률 한 15%만 돼도 성공인데 지금 4분기가 남아있는데도 25%의 평균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수익률입니다. 오늘 금융주들로부터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자산 규모 기준 미국의 최대 은행입니다. 시가총액 1등 JP모건 3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4.37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 4.01달러를 상회했습니다. 3분기 매출 433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416억 3천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전체 매출 전망치도 상향시켰습니다. 올해 전체 순이자 이익이 대략 925억 달러로 기존 전망치 91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업수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하면서 연간 전망치를 스스로 높이니까 오늘 주가 4.4%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30개 종목이죠.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 중에서 JP모건 상승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웰스파고 역시 전 분기 EPS가 1.52달러로 시장 예상치 1.28달러를 크게 넘어서면서 주가도 5.61% 뛰어 올랐습니다. 월가는 은행 업종을 경제 건전성의 척도로 보고 향후 실적 발표 기간에 대한 기대치를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첫날부터 다들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4.95% 상승, 골드만삭스 2% 상승, 은행주 전반이 고른 상승으로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규모 자산 운용사 블랙록도 강력한 실적을 내놓아서 주가가 3% 이상 뛰었습니다. 세계 1위 자산 운용이에요. 우리나라 1위 자산 운용은 삼성자산 운용이죠. 2위가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고 블랙록이 세계 1등입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운용 자산이 1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5,542조. 우리나라는 몇십 조씩 밖에 안 되죠. 삼성과 미래에셋 합해봤자 100조도 안 됩니다. 그런데 1경이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기술주는 보합권에서 오르내린 기업들이 많았던 가운데 테슬라가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넷플릭스도 장중에 736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매도세가 나오면서 1%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젯밤 9시 30분에 발표됐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는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저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해서 시장에 우려를 줬는데 어제 발표됐습니다. PPI. 상승률은 저조해서 투자자들이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젯밤에 발표됐던 지난달 PPI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과 같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시장 예상치 1% 상승을 할 줄 알았던데 1%가 아니었고 전월과 같았습니다. 지난달 수치는 0.2% 상승했던 전월치보다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근원 PPI도 전월 대비 0.1% 상승해서 전월치 0.2% 상승보다 둔화했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전월 대비 약화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68.9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에 70.1에서 1.2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시장에서는 11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10%로 줄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5% 수준이었어요. 동결될 확률이. 0.25% 인하 확률은 90%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VIX 공포지수 2.25% 내린 20.46을 기록했습니다. 또 어제 한국은행이 현재 3.5%였던 기준금리를 3.25%로 0.25% 드디어 인하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11일 오전에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3.2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22년 4월을 시작으로 23년 1월까지 7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에 경기 침체 우려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13차례 연속 동결을 했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완화로 돌아서는 피벗, 통화정책 전환이 실현이 됐고 지난 2020년 5월 이후 무려 4년 5개월 만에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